김성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정년퇴직. 68세.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다. 35년. KTX 기관사로 살아온 세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수만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날랐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이선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다. 응, 습관이라.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아. 근데 잠이 안 와. 선영은 커피를 내렸다. 성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부부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다. 오늘 퇴직식이죠? 응, 오전 10시에. 축하해요. 선영의 축하는 어딘가 건조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 정장을 꺼냈다. 35년간 입어온 제복이 아닌 정장. 낯설었다. 오전 9시 성우는 차를 몰고 수서역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소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이 길을 다시는 출근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수서역 기관사 휴게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 형님 오셨습니다. 후배 기관사 정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다들 나와 있네. 형님 마지막 날인데 당연하죠. 휴게실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다.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35년. 이 사람들과 함께 달려온 세월. 오전 10시 간단한 퇴직식이 시작되었다. 역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성우 기관사님 35년간 무사고 운행.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우는 감사패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35년의 무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는 기관사로 산 35년이 행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차를 몰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조용히 들었다. 이제 저는 은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역 앞 중국집. 늘 가던 곳이었다. 형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부럽네요. 저는 아직 10년이나 남았어요. 금방 가더라. 35년도 순식간이었어. 성우는 짜장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정말 이제 뭘 해야 하지? 35년간 기차만 몰았는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점심을 마치고 성우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다. 형님 건강하세요. 너도 안전 운행해.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언제든지.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자주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퇴직하면 다들 그렇게 된다. 인연은 희미해지고 기억만 남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커피숍에 들렀다. 집 앞 작은 카페였다. 평소에는 출근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시간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성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회사원, 학생, 주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우도 그들처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 커피를 마시며 성우는 통장을 확인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35년치 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월 1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성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 빠듯했다. 아내 선영도 연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나? 하지만 68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경비, 택배? 성우는 한숨이 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은 없었다.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있었다. 문화센터 갑니다. 저녁 알아서 드세요. 성우는 쪽지를 보고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햄. 별로 없었다. 성우는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다. 성우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8시가 되어서야 선영이 돌아왔다. 왔어요? 응. 저녁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 그래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밤 10시 성우는 침대에 누웠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성우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35년간 기관사로 살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차를 몰았다. 그것이 성우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 이제 성우는 누구인가? 그냥 늙은 남자? 연금 받는 사람? 아내의 남편? 성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옆에서 선영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결혼 초반에는 다정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각자 일에 바빠지면서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다. 밥 먹었어? 돈 붙였어? 건강해? 그게 전부였다. 감정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가 계속 돌았다. 퇴직식, 동료들, 감사패, 커피숍, 빈집, 라면, 선영의 쪽지. 이게 은퇴인가? 성우가 상상했던 은퇴는 이런 게 아니었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로웠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성우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기차를 모는 꿈. 철로 위를 달리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도 성우는 불안했다. 기차는 점점 빨라졌고 브레이크는 듣지 않았다. 성우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새벽 5시 또다시 눈을 떴다. 옆에서 선영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성우에게 이 새로운 하루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 성우는 커피를 내려 마셨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셨다. 차갑고 신선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성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훑어봤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모두 바쁘거나 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성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성우는 알지 못했다. 이 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은퇴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5년간 몸에 밴 생체시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왔다. 아내 선영은 아직 자고 있었다. 성우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집 앞 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성우는 평소 자리인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신문과 보온병을 꺼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신문을 펼쳤다. 정치, 경제, 사회면을 차례로 읽었다. 이것이 성우의 새로운 아침 루틴이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옆 벤치에 앉던 70대 노인이 말을 걸었다. 네, 습관이 되어서요. 저도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나와요. 그러시군요. 혹시 은퇴하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요. 아, 그래서 요즘 자주 보이나 보네요. 적응되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어렵네요. 다들 그래요. 저도 5년 전에 은퇴했는데 1년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1년이나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과정이더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성우는 신문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왔다. 7시 30분. 선영이 막 일어난 참이었다. 어디 갔다 와요? 공원에서 신문 좀 읽었어. 아침은요? 아직이야.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밥 먹어요. 식탁에 밥과 국, 김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다. 성우는 자리에 앉았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선영이 먼저 물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매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 취미라도 찾아보든지 친구들 만나든지 해요. 친구들도 다 바빠. 그럼 혼자라도 뭔가 해봐요. 등산이라도 가든지. 성우는 아무 대답 없이 밥을 먹었다. 선영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선영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차피 당신은 제대로 못해요. 내가 하겠다고. 아니에요. 물이 너무 많이 나가요. 전기세도 그렇고. 성우는 물러섰다. 설거지조차 못하게 하는 아내. 그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오전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TV를 보다가 핸드폰을 만지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11시가 되어서야 선영이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요? 문화센터요. 꽃꽂이 수업 있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요.
당신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언제 와요? 저녁 때요.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선영은 서둘러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성우는 혼자 남았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 성우는 밥을 데워 혼자 먹었다. TV를 켜놓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조심스럽게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다. 하지만 헹굴 때 물이 튀어 옷이 젖었다. 에휴. 성우는 한숨을 쉬며 행주로 닦았다.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오후 시간도 더디게 흘렀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TV를 보기도 지루하고 책을 읽기도 집중이 안 되고 밖에 나가자니 갈 곳도 없었다. 3시쯤 성우는 용기를 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밝았다. 배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야. 뭐해? 지금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언제 올까 해서. 저녁 때 간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전화해요? 미안해. 다른 일 없으면 끊을게요. 친구들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즐겁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성우는 집에서 혼자였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성우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선영의 모임에 자신도 끼면 안 될까? 하지만 선영은 한 번도 자신을 초대한 적이 없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선영이 돌아왔다. 왔어요? 응. 오늘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선영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화장도 새로 하고 옷도 깔끔했다. 반면 성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설거지할 때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저녁은 먹었어요? 밖에서 먹었어요. 당신은요? 아직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또다시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며칠이 이런 식으로 흘렀다. 성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에 갔다.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과 아침을 먹고 선영이 나가면 혼자 남았다.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있고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 선영이 돌아오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2주일째 되던 날 성우는 용기를 내 선영에게 물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뭐요? 당신 문화센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거기는 주로 여자들이에요. 남자도 있잖아. 있긴 한데. 당신이 뭘 하려고요?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거기는 제 공간이에요. 제 친구들이 있고 제가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당신도 당신만의 공간을 찾아보세요. 왜 제 공간에 끼려고 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의 말이 냉정했다. 저는 평생 당신 뒤치다꺼리하며 살았어요. 이제 좀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왜 초대받지 못하지?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만의 공간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
35년간 기관사로만 살았다. 회사가 곧 성우의 공간이었다. 동료들이 곧 성우의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기관사도 아니고 아내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연금 받으며 집에서 시간을 죽이는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난번 대화를 나눴던 노인이 다가왔다.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내는 바쁘고 나는 혼자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은퇴하고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랑도 싸우고 자식들한테도 짐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 공간을 찾았어요.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대회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지더라고요. 복지관이요? 네. 한번 가보세요.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혼자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성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근처 복지관을 찾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탁구, 수영, 서예, 노래, 컴퓨터. 성우는 망설이다가 복지관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내일 한번 가볼까? 그날 밤 성우는 처음으로 조금 희망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지관에 가보겠다는 결심은 흐지부지 됐다. 며칠이 지나도 성우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다. 대신 성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아침 식사 후 성우가 먼저 나섰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겠어. 성우는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다. 조심스럽게 물을 틀고 세제를 묻혀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품이 너무 많이 났다. 헹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물 좀 아껴 써요. 지금 보니까 물이 너무 세게 나오잖아요. 아, 미안. 성우는 수도꼭지를 조금 잠갔다. 하지만 거품이 잘 씻기지 않았다. 에이, 제가 할게요. 헹군 물도 탁하네. 선영이 성우를 밀어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성우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제대로 못해서. 됐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쉬어요. 성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다. 다음 날 성우는 빨래를 하기로 했다. 세탁기는 늘 선영이 돌렸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빨래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성우는 빨래를 모아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세제를 부었다. 하지만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대충 부었다. 버튼을 눌러 작동시켰다. 1시간 후 세탁이 끝났다. 성우는 빨래를 꺼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옷에서 비누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났다. 여보, 빨래 다 됐어. 선영이 와서 빨래를 확인했다. 어머, 세제를 얼마나 넣은 거예요? 헹굼이 제대로 안 됐네. 내가 잘못했나? 코스는 뭘로 했어요? 그냥 기본? 선영은 한숨을 쉬며 빨래를 다시 세탁기에 넣었다. 다시 헹궈야겠네. 이러면 물도 더 나가고 전기도 더 들고. 미안해.
앞으로는 빨래도 제가 할게요. 당신은 손대지 마세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빨래조차 제대로 못한다니. 일주일 후 성우는 저녁 준비를 해보기로 했다. 간단한 요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다. 계란, 햄, 양파. 계란볶음밥을 만들기로 했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다.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았다. 그런데 불 조절이 안 돼서 양파가 너무 빨리 탔다. 아, 이런. 당황한 성우는 불을 줄였다. 하지만 이미 양파는 검게 탔다. 그래도 계속 진행했다. 밥과 계란을 넣고 볶았다. 간을 하려고 소금을 뿌렸는데 뚜껑이 빠져 소금이 와르르 쏟아졌다. 아이고. 성우는 당황해서 소금을 걷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볶음밥은 너무 짰다. 그때 선영이 집에 돌아왔다. 무슨 냄새예요? 뭐 탔어요?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선영이 부엌으로 와서 프라이팬을 봤다. 이게 뭐예요? 볶음밥이요? 응. 만들어 보려고 했어. 선영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짜요. 그리고 탄 냄새도 나고. 미안해. 당신은 왜 자꾸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해요? 그냥 쉬면 되잖아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은 프라이팬을 치우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라면 먹어요. 제가 피곤해서 다시 못 만들겠어요. 미안해. 됐어요. 앞으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날 저녁 둘은 라면을 먹었다. 성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한 일마다 실패했다. 설거지도 빨래도 요리도. 며칠이 지나자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집안일은 모두 선영이 했다. 성우는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들 준호가 물었다. 응, 잘 지냈지.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어. 준호의 아내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취미 같은 거 안 하세요? 등산이나 운동 같은 거요. 아직은. 선영이 말을 받았다. 취미는 무슨. 집에서 TV나 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손주 지훈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성우는 손주를 바라봤다. 초등학교 3학년. 맑은 눈동자. 그저 쉬고 있어. 매일요? 응. 심심하지 않으세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심심했다. 아니, 심심한 정도가 아니었다. 공허했다.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성우 씨, 요즘 뭐 하세요? 연금만 축내면서 집에만 있으면 누가 인정해줘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준호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선영은 계속했다. 사실이잖아요. 35년 일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죠. 나는. 성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뭐예요?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그럼 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선영의 말은 화살처럼 성우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나 보다. 성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에서 수진이 아버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성우는 생각했다. 35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차를 몰았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라니.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다. 아내 앞에서, 아들 부부 앞에서, 손주 앞에서 무능한 남자로 취급당했다. 밤이 깊어져도 성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족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너무 화났어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선영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졌다. 당신도 이해해요. 요즘 당신 보면 답답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뭐든요. 취미라도 찾고 친구라도 만나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예요. 성우는 선영을 바라봤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뭐야? 남편이야?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 넘었어요. 이제는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익숙해서 사는 거죠. 그 말이 성우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익숙해서 산다. 사랑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했어요? 언제 손잡아 봤어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감정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사는 거예요. 선영은 방을 나갔다. 성우는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연금 가져다 주는 사람.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사람. 그런 존재였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금만 축내면서 사랑은 없어요. 그냥 익숙해서 사는 거죠. 그날 밤 성우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가족 모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성우와 선영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아침 인사, 식사 여부, 외출 시간. 그것이 전부였다. 감정은 오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성우는 용기를 냈다.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네.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갈까? 선영은 젓가락을 든 채 성우를 바라봤다. 어디요? 산이라도 가자. 예전에 우리 자주 갔잖아. 북한산. 갑자기 왜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토요일에 문화센터 봄 나들이 있어요. 일요일은? 일요일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럼 다음 주는?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저한테 매달려요? 저는 제 일정이 있어요.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 좀 보내자는 거야. 시간은 항상 같이 보내잖아요.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따로였다. 솔직히 말할게요. 선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이제 당신이랑 특별히 뭘 하고 싶지 않아요.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각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각자? 네.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가 부부인데 각자 산다는 게 말이 돼? 부부가 뭔데요? 그냥 법적으로 묶인 거잖아요.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는데 무슨 부부예요. 그래도 당신도 인정해요. 우리 사이 오래전부터 끝났어요. 그냥 이혼하기 귀찮아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의 말이 너무 냉정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혼자 식탁에 남았다. 밥그릇에는 아직 밥이 반쯤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성우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일하시다 전화하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도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바쁠 텐데. 끊어.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아들도 바빴다. 딸도 외국에 나가 있었다. 가족이 있지만 아무도 성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성우는 공원으로 나갔다. 평소 자리인 벤치에 앉았다. 지난번 대화를 나눴던 노인이 지나가다가 성우를 봤다. 어르신,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노인이 옆에 앉았다. 집에서 문제 있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랑 대화가 안 돼요. 뭘 말해도 귀찮아하고. 그럴 수 있죠. 은퇴하고 나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 경험상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대신 자신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요? 네. 스스로 행복해져야 해요. 그러면 배우자도 달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행복해져요? 복지관 가보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오늘 같이 가보시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성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15분 거리였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다.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여기가 복지관이에요.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죠. 노인은 성우를 안내했다. 1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었다. 2층에는 체육관과 수영장, 3층에는 각종 교실들이 있었다. 여기 프로그램 안내서예요. 노인이 팜플릿을 건넸다. 탁구, 배드민턴, 수영,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뭐가 좋을까요? 일단 체험해 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 오늘 탁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을 따라 체육관으로 갔다. 탁구대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다. 라켓 잡아보세요. 노인이 라켓을 건넸다. 성우는 생전 처음 잡아보는 탁구 라켓이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노인이 시범을 보였다. 성우는 따라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자, 공 쳐보세요. 노인이 공을 가볍게 쳤다. 성우는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을 맞추지 못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다시 해보세요. 노인이 또 공을 쳤다. 이번에는 맞았다. 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갔다.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감각이 있으세요. 성우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30분 정도 공을 주고받았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어때요? 재미있죠? 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럼 등록하세요. 일주일에 3번 수업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성우는 망설이지 않고 등록하기로 했다. 사무실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간단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복지관을 나서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복지관 다녀왔어. 복지관? 응. 탁구 등록했어.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선영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복지관에서 운동한 덕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 때문인지 이유는 몰라도 마음이 편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다. 선영이 물었다.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응, 잘 잤어. 복지관이 그렇게 좋았어요? 응.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좋더라. 선영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계속 다니세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처음으로 선영이 성우의 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우는 기뻤다. 그래, 열심히 다녀볼게. 월요일이 되었다. 성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할 일이 있었다. 복지관 탁구 수업. 오전 10시 성우는 복지관에 도착했다. 체육관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등록하신 분이죠? 강사가 반갑게 맞았다. 네,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코치예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기본 자세, 공 받는 법, 서브 넣는 법. 성우는 열심히 따라했다. 땀이 흘렀지만 즐거웠다.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했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다. 첫 수업이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3개월 전에 시작했어요. 재미있죠? 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앞으로 자주 봬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이것이 성우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복지관에 갔다. 탁구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다. 이강수, 박영철, 최동식. 모두 성우와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들이었다. 성우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강수가 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 괜찮아요. 한 게임 할까요? 좋지. 두 사람은 탁구대 앞에 섰다. 공이 오가고 랠리가 이어졌다. 성우는 집중했다. 공만 보였다. 다른 생각은 사라졌다. 이것이 탁구의 매력이었다. 게임이 끝나고 둘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성우는 웃었다. 정말 그랬다. 한 달 전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는 우울하고 무기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됐다. 복지관 다니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강수 씨는 은퇴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집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서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성우는 동식, 영철과 함께 복지관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기로 했다. 여기 김치찌개 맛있어요. 영철이 추천했다. 그래요? 그럼 저도 그걸로. 세 사람은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성우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다. 여기 사람 많네요. 항상 이래요. 값도 싸고 맛도 괜찮아서. 얼마예요? 5천 원. 성우는 놀랐다. 5천 원이면 정말 싸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은퇴 후의 삶, 자식들, 건강, 취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음 주 토요일에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 있어요. 같이 나가실래요? 동식이 물었다. 대회요? 네. 복지관 자체 대회예요. 재미로 하는 거죠. 제가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 다들 비슷해요. 그냥 즐기면 돼요. 성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가볼게요. 좋아요. 같이 해요.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응. 점심은요? 복지관에서 먹었어. 그래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누구랑 먹었어? 뭐 먹었어? 하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관심이 없었다. 성우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한 달 사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 다음 주 토요일 대회 날이 되었다. 성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어디 가요? 선영이 물었다.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 있어. 대회요? 응.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요. 잘 다녀와요. 선영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았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체육관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운동복을 입고 라켓을 들고 있었다. 성우 씨, 여기요. 강수가 손을 흔들었다. 성우는 그쪽으로 갔다. 많이 왔네요. 네. 50명 정도 참가했대요. 그렇게 많아요? 복지관 행사 중에 제일 인기 많아요. 대회가 시작됐다. 토너먼트 방식이었다. 성우는 첫 경기에서 이겼다. 두 번째 경기도 이겼다. 세 번째 경기에서 졌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즐거웠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다.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받았다. 성우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참가상으로 수건을 받았다. 축하해요. 첫 대회치고 잘하셨어요. 강수가 말했다. 고마워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도전해요. 성우는 수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과 아들 준호, 며느리 수진, 손주 지훈이가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너희 왔구나.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성우는 반가웠다. 가족이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 운동하고 오셨어요? 지훈이가 물었다. 응,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 했어. 탁구요? 할아버지가요? 그래. 할아버지도 운동해. 대단하시다. 저도 탁구 배우고 싶어요. 성우는 손주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 저녁 준비를 하며 수진이 물었다.
아버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응, 복지관 다니느라. 좋아 보이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저번에 왔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성우는 웃었다. 정말 달라졌다. 한 달 전만 해도 집에서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바빴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선영이 음식을 나눠주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탁구 배우고 있어. 탁구요? 응.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재미있으세요? 응, 재미있어. 친구들도 생기고. 다행이네요. 저번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번 가족 모임에서 선영에게 망신당했던 그날. 그때는 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탁구 잘 치세요? 아직은 서툴지만 배우는 중이야.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나중에 같이 쳐보자.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성우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었다. 복지관 친구들, 탁구 대회, 새로 배운 기술.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 말했다. 뭐가? 새로운 걸 배우시는 게요.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고 집에서 TV만 보시거든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복지관 가니까 달라지더라. 아버지도 권해봐야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성우는 대회에서 받은 수건을 보여줬다. 이거 오늘 받은 거야. 우와, 상 받으셨어요? 참가상이야. 다들 받아. 그래도 대단하세요. 지훈이가 수건을 만지며 말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운동할 거예요. 성우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저녁 늦게 가족들이 돌아갔다. 성우와 선영은 설거지를 했다.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좋아 보였어요. 뭐가?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요. 예전엔 말이 없었는데 할 말이 생겨서 그래. 복지관이 좋은가 봐요. 응, 좋아.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안해요. 뭐가? 저번에 가족들 앞에서 당신한테 심하게 말한 거요. 연금만 축낸다고 한 거. 성우는 선영을 바라봤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성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 말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됐어. 그래서 복지관 가게 됐으니까.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이 변한 거 보니까 저도 반성하게 돼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문제가 있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각자 할 일도 하고 가끔 같이 시간도 보내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선영과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일상, 계획, 생각. 4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대화는 오랜만이었다. 여보, 응? 고마워. 복지관 다니게 해줘서 당신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인정해줘서 좋아. 선영은 미소 지었다. 계속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성우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족들의 인정, 선영의 사과, 복지관 친구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2달이 더 지났다. 성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주 월수금은 탁구, 화요일은 복지관 독서 모임, 목요일은 사진 수업.
주말에는 가끔 선영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다. 어느 화요일 저녁 독서 모임이 끝나고 성우는 강수, 영철, 동식과 함께 복지관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성우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영철이 말했다. 그래요? 실제로도 행복해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집사람이랑 싸워요. 무슨 일로요? 별거 아닌 일로요. 제가 설거지를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TV 소리가 크다고 하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복지관 다니면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여기서 제 가치를 찾았죠. 강수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집에서 인정받으려면 끝이 없어요. 차라리 자기 삶을 사는 게 나아요. 영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쉽지 않아요. 4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동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세 사람은 놀라서 동식을 바라봤다. 이혼이요? 네. 집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지금은 어떠세요? 솔직히 편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성우는 동식의 말을 곱씹었다. 이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이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은 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근데 지금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혼. 정말 그런 선택도 가능한가? 성우와 선영의 관계는 나아졌다. 예전처럼 싸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사랑은 없었다. 그저 익숙함만 있었다. 며칠 후 성우는 용기를 내 선영과 대화를 시도했다. 저녁 식사 후였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 말이야. 선영은 차를 마시다 멈췄다. 갑자기 왜요?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나?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 왜 같이 사는 거야? 습관이죠. 이혼하기도 귀찮고.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 선영은 눈을 크게 뜨고 성우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이혼하자. 이대로는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혼해야 해. 남은 인생이라도 각자 원하는 대로 살자. 선영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요? 이혼하면 당신 혼자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배우면 돼.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진심이야. 진심이든 말든 저는 반대예요. 우리 나이에 이혼은 말이 안 돼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다음 날 성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곳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혼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8세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68세에 이혼을요? 네.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황혼 이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을 시작했다.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42년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집 한 채 있어요. 시세 4억 정도. 그리고 예금 조금. 자녀분들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둘 다 성인이고 독립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반반 나눕니다. 집도 팔아서 나누거나 한쪽이 가지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거나. 알겠습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쌍방합의 이혼이면요. 배우자가 동의 안 하면요? 그럼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배우자분과 대화를 더 해보세요. 합의가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42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는가? 아니었다. 저녁에 선영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선영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변호사요? 응. 이혼 상담. 진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응. 선영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성우를 마주봤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맞지 않는 거지. 42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안 맞다니?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한테서 사랑을 못 느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이혼은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당신은 자유로워지겠지만 저는요. 70 가까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당신도 자유로워질 거야. 나 없이 친구들이랑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결국 당신은 저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이혼하자면 이혼하죠.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서 지냈다. 식사도 따로 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아들 준호를 불렀다.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 급하게 부르셔서 뭔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성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준호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네. 뭐라고요? 이혼할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일은 없어.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싸우셨어요? 아니, 싸우지 않아. 근데 그게 문제야. 아무 감정도 없어.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하세요? 나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체면도 있고. 체면보다 내 삶이 중요해.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반 나눌 거야. 집 팔아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미 결심했어. 그럼 저는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해.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성우가 선택한 길이었다. 이혼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합의 이혼이라 법원에 한 번만 가면 됐다. 성우와 선영은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42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집은 빠르게 팔렸다. 4억 원.
각자 2억씩 받았다. 성우는 복지관 근처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12평 작은 공간이었다. 이사날 복지관 친구들이 도와줬다. 동식, 강수, 영철. 짐은 많지 않았다. 침대, 책상, 옷장, TV. 그리고 박스 몇 개. 형님, 이게 다예요? 응. 새로 시작하는데 가볍게. 친구들과 치킨으로 점심을 먹고 성우는 혼자 남았다. 낯선 공간. 하지만 편안했다. 이곳은 성우만의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부엌에서 첫 시련을 맞았다. 전기레인지였다. 평생 가스레인지만 써왔는데 여기는 전기레인지였다. 이걸 어떻게 켜지? 버튼을 눌러봤다. 작동했다.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를 올렸다. 그런데 불 조절이 안 됐다. 물이 순식간에 끓어 넘쳤다. 아이고, 물이 레인지 위로 쏟아졌다. 황급히 닦았다. 라면은 겨우 끓였지만 면이 퍼져버렸다. 이것 참. 오후에는 빨래를 했다. 세탁기 버튼이 많았다. 표준, 강력, 울. 아무거나 눌렀다. 세탁기가 돌아갔다. 1시간 후 빨래를 꺼냈다. 하얀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빨간 양말을 함께 넣었던 것이다. 에휴. 성우는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저녁에는 계란 프라이를 했다. 전기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렸다. 온도 조절 실패. 계란이 타버렸다. 검게 탄 계란을 먹었다. 쓴맛이 났다. 며칠간 실수투성이었다. 밥 태우고 그릇 깨고 물 쏟고 먼지도 쌓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전기레인지 사용법을 터득했고 세탁기 버튼도 이해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청소를 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며 성우는 웃었다. 이건 나의 공간, 나의 규칙이다. 그 말이 실감났다. 여기서는 성우가 주인이었다. 2주가 지나자 성우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네. 봉사하러 왔습니다.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에 섰다.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렸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배식을 하며 성우는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독립서점이었다. 아담하고 조용했다.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그냥 둘러볼게요. 성우는 시집 한 권을 샀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시를 읽었다. 오랜만의 여유였다. 주말에는 복지관 사진 수업에 등록했다. 초급반이었다. 오늘은 카메라 기본 사용법을 배워요. 조리개, 셔터 속도, ISO. 생소했지만 재미있었다. 수업 후 성우는 전자상가로 갔다. 중고 카메라를 샀다. 20만 원. 이 카메라로 뭘 찍을까? 성우는 동네 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낡은 담벼락, 골목 고양이, 화분의 꽃. 평범한 풍경이었다.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성우는 설렜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느낌이었다. 매일 저녁 성우는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길을 걷고 사진을 찍고 노을, 가로등,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피사체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요리도 제법 했고 청소도 능숙했다. 무엇보다 성우는 행복했다. 어느 저녁 성우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나의 공간, 나의 규칙이다. 밤에 성우는 일기를 썼다. 혼자 산 지 한 달.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음식을 태우고 빨래를 망치고 먼지가 쌓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씩 배워나갔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복지관 봉사도 하고 서점도 다니고 사진도 찍는다. 매일이 새롭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나는 다시 삶의 감각을 되찾았다. 1년이 지났다. 성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이제는 능숙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베란다로 나가 커피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1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배워나갔다. 이제 성우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 즐거웠다. 오전 9시, 성우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배식 봉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성우는 급식실에서 봉사를 했다. 성우 선생님 오셨어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다. 어르신들께 밥을 퍼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성우는 복지관 도서관에 들렀다. 요즘 성우의 취미는 독서였다. 매주 책 한 권씩 빌렸다. 오늘은 김훈의 소설을 빌렸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밥. 20분이면 맛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었다. 오후에는 동네 서점을 산책했다. 작은 독립서점. 성우는 이곳이 좋았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책 냄새가 났다. 어서 오세요. 서점 주인이 인사했다. 이제는 단골이었다. 새로 들어온 책 있어요? 네, 이쪽에 있어요. 시집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보니 좋은 시들이 있었다. 이거 살게요. 책을 사들고 근처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시키고 시집을 펼쳤다. 천천히 한 편씩 읽었다. 오랜만에 여유였다. 저녁 무렵 성우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요즘 성우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진이었다. 오늘은 뭘 찍을까? 골목길을 걸으며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다. 낡은 담벼락 화분에 핀 꽃, 골목 고양이, 저녁 노을. 모든 것이 피사체가 되었다.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성우는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다. 오늘 찍은 사진 중 몇 장이 마음에 들었다. 이건 괜찮네. 밤 9시, 성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아침에 빌린 김훈의 소설. 문장이 깊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 손주 지훈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 왔구나. 들어와. 지훈이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집 진짜 깨끗해요. 할아버지가 매일 청소해. 준호가 부엌을 보며 놀랐다. 아버지, 여기 분위기 참 좋아요.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다. 정말 아늑해요. 여기 사진들은 뭐예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다. 성우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 그거 내가 찍은 거야. 정말요? 완전 프로 같은데요? 취미로 찍는 거지. 준호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아버지, 정말 잘 찍으셨는데요?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삶이 어때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충만해.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배울 것이 있어. 수진이 말했다. 요즘 삶이 즐거워 보여요. 성우는 웃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가족들이 돌아가고 성우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저녁에 성우는 복지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동식, 강수, 영철. 네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형님, 오늘 가족들 왔다며요? 응. 손주랑 아들 부부가 왔어.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내 변화를 알아봐 주더라. 동식이 잔을 들며 말했다.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눈빛이 달라요. 살아있는 느낌. 네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훌쩍 지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집에 들어와 성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연금만 축내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김성우로 살아간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68세,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밤이면 성우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불을 끄고 나서 천천히 속삭인다. 나는 더 이상 연금만 축내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나로 살아간다. 이것이 김성우의 이야기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해 되찾은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성우는 그것을 증명했다. 성우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사진을 찍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자유와 자존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 그것이 성우의 얼굴에 있었다.